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에는 중간중간 우리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 제시된 공간에 대해서인데요. 최석회의 살림집과 새 책점이 위치한 곳을 설명할 때 나왔던 광통방. 광통방은 조선시대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통하는 큰 길을 뜻하고요. 곤단골은 현재의 중구 을지로 일대에 있던 조선시대의 마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석회의 집과 새책점은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통하는 길 근처 을지로쯤인 것으로 보면 되겠죠. 새책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다 해도 그 뜻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실 거예요. 새, 돈 따위를 받고 책을 빌려주는 가게를 말합니다. 지금의 책 대여점과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는 돈이 아닌 물건을 받고도 책을 빌려주곤 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일양이 기생집 홍루각에서 책비로 불려지고 나서 목숨을 던지러 갔던 곳이고, 여기에서 몇 년 만에 수연과 재회하게 되는 목멱산이 등장하는데요. 목멱산은 바로 서울의 남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비의 공간적 배경은 지금의 서울 시내로 보면 되겠죠.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18세기 후반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아야겠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책비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할 대로 넘기기로 하고요. 오늘은 책비 그 두 번째 이야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양이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망설이느냐?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느냐? 박대감댁 노마님의 말소리는 꿈을 꾸는 듯 나긋나긋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기품이 있었다. 일양은 선뜻 답을 못하고 노마님을 바라보았다. 책가도 그림 병풍 아래 누운 노마님은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작의 당초무늬가 멋스럽게 조각된 문갑 위에 놓인 좌경에 햇빛이 반사되었다. 사방 탁자 위는 물론이요, 방 안 곳곳에 봄 햇살이 일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 또한 짙었다. 죽음이 보이는 게냐? 하긴 안 보이면 그것이 이상하지. 나에게 죽음마저 없다면 나는 누구와 벗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죽음과 나란히 누워있으면 때론 죽음이 벗처럼 느껴지기도 하느니라. 노마님의 눈에서 진물이 흘렀다. 노마님은 나비가 수놓인 하얀 비단 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수건을 쥔 마른 손에는 검버섯이 피었다. 굽은 다리를 끌며 흙바닥을 기어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삭바느질을 구하여 산다 들었습니다. 작은 보퉁이에 온 삶을 짊어지고 손으로 땅을 짚고 가더이다. 모를 일이었다. 하필이면 흙바닥을 기어가는 여인의 이야기라니. 언 땅에서 피어나는 질경이를 보았구나. 그래, 다른 것은 또 무엇을 보았느냐. 질경이라니, 눈도 머시고 귀도 먹으셨구나. 일양은 노마님이 실성한 것 같아 염려되었다. 사람과 우마가 다니는 길에 무리지어 자라는 풀을 본 적이 있느냐. 어찌나 생명력이 질긴지 이름 또한 질경이니라. 쓸모없는 잡풀 같으나 사람의 양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귀한 약초로도 쓰이느니라. 흙바닥을 기어가는 여인이 질경이와 같지 않더냐. 그래, 다른 것은? 노마님의 말소리는 높나지도 없고 크지도 않았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일양은 그제야 질경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다. 노마님은 눈을 감고 있어도 일양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었다. 또 다른 것은? 노마님이 다시 물었다. 그뿐입니다. 일양은 정말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집을 나섰을 때와 유기전에서 분명 무엇인가 보았을 터인데 기억이 없었다. 너 또한 눈뜬 장님이구나. 어찌 본 것이 그것뿐이었겠느냐. 마음의 눈을 닫으니 눈에 들어오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없는 것이지. 이렇게 아쉬울 수가 모처럼 세상 구경을 할 줄 알았더니. 노마님이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양은 괜스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노마님의 말처럼 자신은 눈뜬 장님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 내가 최석회에게 부탁한 것을 갖고 왔느냐? 노마님이 덤덤하게 물었다. 네, 마님께 직접 전해드리라 하였습니다. 노마님이 손을 내밀었다. 일양이 보자기를 풀어 책 2권을 노마님 손에 쥐어드렸다. 사시 남정기와 구운몽이었다. 좋은 전조지를 썼구나. 반각본은 아니고 혹시 필사는 누가 했는고? 노마님이 책을 더듬으며 물었다. 손끝의 감촉만으로 모든 걸 알아맞혔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뜬 것보다 더 많은 걸 보는 노마님이었다. 저는 다만 책을 드리러 왔는지라 잘. 그래, 그렇구나. 됐다. 그럼 가보아라. 노마님이 책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시어요. 일양이 일어나 방을 나가려다 말고 머뭇거렸다. 뒤를 돌아보니 노마님이 아이 어르듯 책을 쓰다듬고 있었다. 혹시... 봄빛이 일양의 옷걸음에 달려 살랑거렸다. 무엇이더냐? 혹여 책을 읽어드려도 될까 하여. 일양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말이 나왔다. 일양은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다. 아직 시간은 넉넉했다. 미시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였다. 노마님이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책을 읽을 줄 알더냐? 마침 책비가 없던 터인데 잘 되었구나. 일양은 책비라는 말에 뻗었던 손을 다시 걷어들였다. 어찌 그러느냐? 이제 마음이 변했느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양은 뜸을 들이다 이내 사시남정기를 펼쳐들었다. 일양의 촉촉하고 낭낭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사소저의 제주와 덕망이 과연 예삿사람이 아니로다. 외로운 섬 대숲은 바다 건너 만리인데 어진 덕이 세상에 이토록 비치거늘 억만창생이 뉘안이 공경하리요. 만고의 그 이름 영원하리니 거룩한 그 덕망 붓으로 찬양키 어렵구나.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떨렸으며 숨이 차 이야기 대목이 끊어졌다. 그런데도 노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다. 마른 침을 삼키며 유상공이 덕망 높은 사씨를 아내로 맞는 이야기로 넘어가려는데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물음이 건너왔다. 노마님, 진지 올릴까요? 노마님은 그러라는 대답을 하고 일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이만하면 되었다. 아직 짠보가 되려면 멀었으나 품이 부족하지는 않구나. 성량이 풍부하고 고운 음색이다. 힘이 없고 마음이 통하지 않음이야 차차 터득하면 되는 법. 다음에 또 올 수 있겠느냐. 일양은 선뜻 답하지 못했다. 너는 무엇을 그리 머뭇거리고 망설이느냐. 그런들 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네 마음을 따르거라. 노마님의 목소리는 병석에 누운 노인 같지 않게 단단했다. 일양이 노마님의 목소리에 끌려 물었다. 짠보란 무엇인지요? 짠보란 눈물에 찌든 손수건으로 책비의 실력을 이르는 말이니라. 책비의 목소리와 연기가 너무도 애절하고 슬프면 눈물이 절로 나기 마련인지라. 그런 식으로 듣는 이를 한 번 울리면 솔짠보요. 2번 울리면 매화짠보이고 5번 울리면 난초짠보라 하느니라. 책을 읽어 누구를 울린다시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구나.
오늘은 됐으니 이만 가보거라. 나가는 길에 부엌에 들러 뭐라도 먹고 가고. 일양은 책을 놓아두고 일어섰다. 문을 열며 뒤돌아보니 노마님은 편안히 누워 있었다. 얼굴에 편안함이 가득했다. 노마님의 낮은 숨결을 따라 책가도에서 은은한 묵향이 풍기는 듯 했다. 방 안에 들어올 때와 변한 것은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변해 있었다. 일양은 문을 열고 뒷걸음으로 물러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부엌에는 들르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일양은 그저 난초짬보란 말만 되뇌었다. 살아있는 이야기. 유기전거리 담장 위에 걸터앉아 있던 수연이 일양 앞으로 휙 뛰어내렸다. 땅바닥만 보며 걷고 있던 일양이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수연이 허우덩싹 웃어 보였다. 볼 일이 있다더니 핑계일 뿐 어째서인지 일양을 기다리던 모양새였다. 제가 생각한 것이 있긴 한데 수연이 최석회에게 하던 말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노마님과의 만남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았다. 수연이 장난스레 웃으며 물었다.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느냐? 아무 생각도 아니어요. 일양은 짐짓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수연을 비켜섰다. 이런 노마님에게 혼이라도 났느냐? 어째서 얼이 쏙 빠졌누? 보아하니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 꼴이구나. 수연이 일양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골목으로 잡아 끌었다. 기와가 빽빽이 맞대어 있는 그늘진 골목으로 들어서 몇 번 꺾어들자 조금 넓은 터가 나왔다. 솔솔 풍기던 구수한 냄새가 짙어졌다. 국밥집 앞이었다. 툇마루며 처마 아래에 내놓은 평상이며 사람들이 박을 댔다. 냄새를 맡아서인지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줄었던 창자들이 꾸르르 소리를 냈다. 피맛골 돼지국밥을 먹어야 한양 산다지. 주인장 여기 국밥 2그릇. 수연이 개다리 소반에 엽전을 놓으며 큰 소리였다. 일양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살아있구나. 그네들에게서 살아있는 힘이 전해져 왔다. 그 사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다. 어서 먹어보거라. 누가 보면 굶어 죽은 귀신인 줄 알겠다. 수연이 일양 앞으로 뚝배기를 밀었다. 일양이 군침을 삼키고 숟가락을 들었다. 시끌벅적 소란스러움과 뜨끈한 국밥에 일양은 괜스레 가슴이 설레었다. 국밥 한 그릇이 이리 정겹게 느껴지다니 참으로 이상했다. 어허, 뭘 또 그리 생각하느냐. 어릴 적에는 조잘조잘 말도 잘하더니 아예 말을 잃은 듯 하구나. 어서 먹거라. 다 먹고 나랑 갈 데가 있다. 수연이 일양을 재촉했다. 일양이 숟가락을 든 채 눈을 크게 뜨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오라버니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내 오늘 전주 전기수의 실력을 발휘해 볼 요량이다. 수연이 얼굴을 일양에게 불쑥 들이밀며 눈을 빛냈다. 일양이 값없이 치던 일을 수연이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당한 수연의 모습을 보니 일양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수가 어찌 값없는 일이란 말인가. 일양은 오히려 수연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기대되었다. 봄바람을 따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일양은 국밥을 바닥까지 싹 비우고 수연을 따라 나섰다. 수연은 종각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소. 수연이 목청을 가다듬고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 서서 수군덕거렸다. 어허, 못 보던 전기수네 그려.
아직 어려 보이는걸. 수연이 그네들을 흘끗 보더니 목청을 더욱 도두었다. 목소리가 아직 구성지기는 덜하나 울림이 크고 또렷하여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잡기에는 충분했다. 이야기에 임자 없는 법, 살아있는 이야기야 누가 한들 어떠하리. 심심하거들랑 얘기나 한 자락 들어보소. 넉살 좋은 수연의 재담을 듣고 있으려니 절로 웃음이 났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재미없으면 혼쭐 날 줄 알거라. 그 중에는 농으로 울음장을 놓는 사람도 있었다. 예, 이야기 먼저 듣고 어르신 마음대로 합시오. 수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답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귀청이 뚫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목소리에 사람들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다. 수연이 풀어놓은 건 놀부가 박타는 대목이었다. 놀부 또 한 통을 따다 놓고 탈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 주소 톱질이야. 슬근슬근 툭 타놓으니 박 속에서 수천 명 초라니 탈이 나오더니 일시에 달려들어 놀부놈 덜미를 잡아내어 거꾸로 세우니 에고에고 초라니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아무 일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분부대로 하오리다. 수연이 쩔쩔매는 놀부신용을 하며 능청을 떨었다. 언뜻 들으면 창 같기도 한 것이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신명이 났다. 어허, 놀부놈 혼쭐 나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가 추임새를 넣자 사람들이 옳거니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사람들의 웃음이 일양의 마음을 흔들었다. 전기수는 볼품없는 이야기꾼이 아니라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재주꾼이었다. 분명 눈으로만 책을 볼 때하고는 다른 맛이었다. 눈길과 표정을 청중에게 맞추니 누구 하나 한눈을 팔지 않았다. 놀부 박타는 대목이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일양은 이야기에 푹 빠졌다가 깨어났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수연이 환한 웃음을 띠며 일양에게 다가왔다. 어떠냐, 이 오라비 책 읽는 솜씨가. 일양은 그저 빙긋이 웃으며 걸음을 떼었다. 어허, 어떠냐니까? 어찌 대답이 없을꼬. 수연이 채근했으나 일양은 그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새 책점에 도착하니 그제야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다. 일양이 조심스레 안채 쪽을 살폈다. 어딜 이렇게 싸돌아다니다 오는 게야? 엉? 아니나 다를까 광양댁에 불호령이 떨어졌다. 어이쿠, 귀청 떨어지겠네. 그럼 저는 이만. 수연은 광양댁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다. 일양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했으나 수연은 장난꾸러기처럼 혀를 쏙 내밀고는 후다닥 자리를 피했다. 네, 박대감 댁에 심부름 다녀오느라. 일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박대감 댁은 한양이 아니더냐? 광양댁은 일양을 흘겨보며 목소리를 도두었다. 어서 밥하지 않고 뭐하는 게야? 몸이 으슬으슬 떨리니 군불도 넉넉히 지피거라. 광양댁이 나물이 든 함지박을 떠넘겼다. 일양은 함지박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던 강실이 식은대며 일양을 노려보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났다. 일양은 난초짬보라는 말을 잠시 접고 부지런히 몸을 놀렸다. 얼싸 좋네 살판이로구나. 누가 시간을 숭덩 베어간 것처럼 하루가 짧았다. 집안 살림살이에 새 책점 허드렛 일까지 일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물항아리를 이고 들어서는 일양을 수연이 불러세웠다. 일양아, 아무래도 대감마님을 뵙고 와야겠다. 일양은 당장이라도 수연을 따라 나서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이었다. 일양은 절절함을 담아 권대감에게 보낼 것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수연이 떠나는 날이 되었다. 일양아, 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되는 대로 빨리 돌아오마. 그 사이 마음 단단히 먹고 몸 성히 지내거라. 그리고 네가 마음 먹은 것이 있걸랑
머뭇거리지 말고 해보아라. 너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게야. 수연이 일양의 어깨를 지그시 잡았다. 손길에서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일양을 아끼는 마음이 전해졌다. 일양이 마음먹은 것이 있음을 미처 말하지 못했어도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몸성이 다녀오세요, 오라버니. 일양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건넸다. 수연은 일양을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먼 길을 떠났다. 기다림을 품은 시간의 시작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유난히 밝아도 돌적 위에 끼익 소리만 들려도 뒤가 돌아봐지는 나날이었다. 저녁이면 피곤해 지쳤으나 일양은 책 읽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노마님이 뵙고 싶었으나 기회는 쉬 오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지 박대감 댁에서는 그 뒤로 책을 빌려가지도 들이지도 않았다. 초록이 점점 짙어졌다. 수연은 떠난 지 달포가 지났으나 아직 연락이 없었다. 일양이 먼산바라기를 하며 작은 한숨을 뱉어냈다. 청승맞게 한숨은 오돈복도 달아나겠네. 광양댁이 타박을 했다. 박대감댁 노마님이 너를 찾는다는구나. 헌데 어찌 된 것이 사람을 보고 오라나 뭐라나. 도대체 만날 보는 사람이건만 뭘 또 보고 오라고 그러는지. 양반네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니 원. 단오날이라 바빠서 부지깽이라도 써야 할 판이구먼. 연신 투덜대면서도 광양댁은 영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분명 노마님에게서 두둑하게 싹을 받았을 터였다. 옛다, 이왕 나설 거 서둘러라. 딴짓하다 저번처럼 늦으면 안 되니 강실이와 함께 가고. 광양댁이 구운 몸과 사시남정기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필사본이었다. 노마님이 망령이라도 났는지 사람들 손이 많이 탄 책을 가져오라는구나. 우리네야 새 책값이나 두둑히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 속내를 모르겠네. 쳇. 광양댁이 고개를 저으며 새 책방으로 들어갔다. 일양이 책을 들춰보았다. 책은 얼마나 여러 사람 손에 돌았는지 귀퉁이가 찢기고 여기저기 낙서가 되어 있었다. 끝장에 낙서하지 마시오라는 낙서를 보자 웃음이 났다. 더러 욕자가 섞여 있기도 했다. 책만 보고 있을 거야? 어서 가자. 강실의 최근에 책 보는 것을 거두고 보자기를 여몄다. 일양이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대문 밖으로 나서니 햇볕이 제법 따가웠다. 거리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사람을 보고 오라고? 일양은 노마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오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보았다. 큰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구경이나 하고 가자. 강실이 일양을 이끌었다. 해금아, 노래 좀 연주하자.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한 거린이 해금을 끼고 큰 소리를 쳤다. 일양은 사람들과 어깨를 마주대고 구경하는 것이 낯설었으나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다. 거린의 해금 연주는 그저 평범한 연주가 아니었다. 마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거린이 말을 놓으면 그 뒤를 징징거리는 소리가 따랐다. 저놈의 큰 쥐가 된장독 밑으로 들어간다. 거린이 다급한 목소리로 냅다 소리를 지르면 해금이 쥐 신용을 하여 시르릉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쥐 모양새와 닮았는지 보는 이들이 실제로 큰 쥐를 보는 듯 침을 꿀떡 삼켰다. 귀동냥 하셨으면 적선이나 좀 하시구려. 해금 연주가 끝나고 거린이 낡은 바가지를 내밀자 사람들이 엽전을 던져 넣었다. 일양도 주머니를 매만졌다. 귀동냥은 무슨 돈이 아깝네. 해실해실 웃던 강실은 팽하니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다른 곳을 기웃거렸다. 어디 재미난 구경거리 좀 없나? 강실은 다른 패거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일양은 엽전 한 푼을 바구니에 넣고 강씨를 따랐다. 에구머니나. 일양이 깜짝 놀라 두 눈을 가렸다. 뭘 그리 놀라니? 하긴 흉하게도 못생겼지. 거기다 저 큰 주먹이 들어가는 입이라니 놀랄만도 하겠다. 허름한 거지가 입안에 주먹을 넣는 모습은 희한하다 못해 기괴했다. 그놈 입 한 번 크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거지는 웃음을 미천 삼아 제주넘기를 했다. 저게 팔풍무라는 거야. 너는 처음 보지? 강실이 아른 체를 했다. 눈을 아래로 내리뜨는 모양새에 잘난 체가 묻어났다. 입 큰 남자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 몸을 뒤로 젖혔다. 머리가 발에 닿을 정도로 몸이 휘자 배가 볼록 하늘로 솟았다. 팔다리에 뼈가 없는 듯 몸을 돌려 뒤집는가 싶더니 벼란간 가슴을 휙 돌려 똑바로 섰다가 갑자기 거꾸러졌다. 못하면 죽을 판이나 잘하면 살판이요. 얼싸 좋네. 살판이로구나. 제주를 넘자 큰 소리로 창을 하며 어깨춤을 추었다. 살판의 흥이 그대로 전해졌다. 엽전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 제주가 참으로 신기하고 우스꽝스러워 일양도 웃고 말았다. 일양은 남은 몇 푼 중에 두 푼을 덜어 낡은 번거지에 던져 넣었다. 강실은 이번에도 맨입이었다. 운종가에서부터 시전까지 한양거리가 온통 들썩였다. 엿장수와 떡장수,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이 어울려 북적대고 유랑예인과 광대패가 여기저기서 제기를 뽐냈다. 일양의 발걸음이 봄바람을 탄 듯 가벼워졌다. 발바닥으로 든 바람이 가슴에 회오리를 일으켰다. 이것이 살판이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흥이로구나. 울컥 일양의 가슴이 꿈틀거렸다. 강실이 엿가락을 쪽쪽 빨며 말했다. 노망난 할머니한테는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여기 있을 테니. 이따 수표교 아래서 미시에 보자꾸나. 늦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쉿. 강실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다. 일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노마님께 가봐야겠다. 노마님께 가는 일양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콩닥거렸다. 미천이 든든한 장사치가 그러하듯 배포가 두둑했다. 노마님께 어떤 얘기부터 들려드릴까? 일양은 가슴에 보퉁이를 꼭 안고 걸음을 서둘렀다. 활기찬 거리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한숨도 쉬지 않고 박대감댁에 도착해 대문고리를 잡고 힘차게 두드렸다. 대문이 열리고 행랑 어멈으로 보이는 안악이 나왔다. 노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찾으셨다기에. 일양이 숨을 내쉬며 말했다. 행랑 어멈이 답없이 일양을 그윽히 바라보았다. 일양이 멈칫했다. 여산 부인이 죽은 날의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일양의 가쁜 숨이 잦아들고 나서야 행랑 어멈은 담담히 말했다. 노마님은 돌아가셨다네. 어지럼증이 일었다. 하늘이 노랗고 귀가 먹먹했다. 오늘 아침 저를 찾으셨는데. 일양은 행랑 어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대문 안쪽을 기웃거렸다. 행랑 어멈의 장난이길 바라면서도 사실일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남기셨네. 오늘 자네를 부르라는 얘기셨지. 그뿐이었네. 왔으니 이제 돌아가게나. 행랑 어멈이 돌아섰다. 부르지 않으셨어도 내가 먼저 찾아와 뵈면 되었을 것을. 답답하고 절통한 마음으로 일양은 자신을 책망했다. 가슴이 와그르르 무너졌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눈물이 마른 흙을 적셨다. 일양의 마음속에 들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봄바람은 얼음 조각이 되어 산산이 부서졌다. 저승 가는 길도 쉬어가게 하는 것. 일양아, 네가 어인 일이냐?
책값 대신 담보로 잡은 자잘한 세간을 정리하던 최석회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단오날 뒤로 맥을 놓았던 일양이었다. 최석회는 노마님이 돌아가신 줄 알면서도 일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죄를 지은 듯 미안했다. 그러나 노마님과 수연의 부탁이 있었음을 일양에게 일러줄 수는 없었다. 아픔도 때로는 힘이 되는 법이었다. 혹시 새로 들어온 책이 있나 하여 일양이 말꼬리를 흐렸다.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는 읽고 또 읽어 어느 대목에 무엇이 나오는지 다 익힐 정도가 되었다. 이제 다른 책이 읽고 싶었다. 노마님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람을 보고 오라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넋놓고 맥놓고 지내라는 것만은 분명 아닐 것이었다. 일양은 책을 통해 그것을 알고자 했다. 최석회가 불어 목소리를 쾌활하게 꾸며 말했다. 요즘은 아주 재미난 소설들이 많이 있단다. 사람들이 어찌나 책을 찾는지. 사람들이 그리 책을 많이 읽나요? 새 책방이 성행하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지는 미처 몰랐다. 한자 책이야 어려워 읽지 못하나 언문 소설이야 읽기 쉬운 데다 재미도 있어 찾는 사람이 많구나. 안방 마님들도 찾고 남정네들도 찾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책 읽어주는 일을 부르기도 한단다. 순간 최석회가 일양의 눈치를 살폈다. 책 읽어주는 일하는 말에 홍노각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일양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많이들 빌려가는 책이 어떤 건지요. 일양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마른 나뭇가지에 움튼 여린 새싹처럼 열이었으나 그만큼 싱그럽고 어여뻤다. 최석회는 책을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남자들은 인경업전과 홍길동전 같은 영웅소설을 찾고 여인들은 춘향전과 구운몽, 사시남정기, 박시전 같은 책을 찾는단다. 너도 한번 읽어보겠느냐? 최석회가 일양에게 언문소설을 여러 권 추려주었다. 일양은 책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일양은 전보다 책 읽는 것에 힘을 다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는 괜스레 설레다가도 이루지 못한 사랑에 가슴이 아리기도 했다. 용궁과 저승을 오가는 이야기에는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쫓느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축지가 근실됐다. 전에 읽던 책과는 맛이 엄연히 달랐다. 이야기는 날개이구나. 이야기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구나. 일양은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규방에 고이 앉아 읽던 성인들의 말씀이 적힌 서책들하고는 분명 달랐다. 소설의 이야기들은 꿈틀대고 꼬무락거리다 이내 날개를 펴고 일양의 마음속에서 날아올랐다. 이야기책에는 달콤한 맛과 함께 세상 온갖 맛이 들어있었다. 일양은 잠을 줄여가며 책을 읽었다. 물론 집안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바쁘게 나날을 보내다 보니 초록 나뭇잎은 어느새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 떨어졌다. 제법 날이 차가운 초겨울 어느 날이었다. 필사 좀 한다고 집안일을 게을리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 시간이 흘러도 광양댁의 타박은 줄어들지 않았다. 네. 일양은 물동이를 이고 나서며 대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이제 문밖 출입에 낯을 불키지 않았다. 물동이도 강실이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일 줄 알았다. 일양은 걸음을 서둘렀다. 물을 길어다 놓고 수표교에 나갈 생각을 하자 벌써 마음이 설레었다. 수연이 돌아온다는 전갈이 왔구나. 내일 미시에 수표교로 나가보거라. 어젯밤 최석회가 한 말은 꿈이 아니었다. 수연 오라버니가 돌아온다. 5달 만이었다. 지난달에 서찰을 받고 벌써 또 시간이 이리 흘러 있었다. 권대감의 안부도 궁금했지만
수연을 만난다는 생각에 일양의 가슴이 더욱 두방망이질을 쳤다. 일양은 물을 길어다 놓고 최석의 심부름을 핑계 삼아 길을 나섰다. 품에는 수연에게 줄 선물 보퉁이를 품고서였다. 일양이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거였다. 입동이 지난 거리는 한산했다. 늦으시려나? 일양이 고개를 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수표교 아래에서 검은 형체가 튀어나와 일양의 보퉁이를 낚아챘다. 덩치가 작은 어린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수표교 아래로 뛰어내리더니 손살같이 달아났다. 안 돼! 일양이 아이의 뒤를 쫓았다. 청계천을 따라 이어진 뚝길이었다. 일양은 숨이 차고 땀이 났다. 그것이 어떤 것인데? 일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소? 등 뒤에서 난데없이 걸걸한 말소리가 들렸다. 일양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팔풍무, 그 입을 어찌 잊으랴. 우스꽝스러운 재주가 퍼뜩 떠올랐다. 거리에서 재주를 부리던 거지였다. 거지가 큰 입을 벌려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웃음이었다. 내 물건을 어느 아이가 낚아채 가서 이러고 있어요. 무척이나 소중한 건데. 혹시 키가 작고 날른 녀석이었수? 일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날 따라오슈. 거지가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일양은 치마를 움켜쥐고 발걸음을 제게 놀렸다. 청계천을 따라 한참을 가다 허름한 움막 앞에 섰다. 거적대기를 들추고 안으로 들어섰다. 너는? 일양이 움막 안으로 들어서며 눈을 부라렸다. 어둑해도 보자기를 낚아채던 아이는 알아볼 수 있었다. 겁먹은 아이가 구석으로 물러섰다. 찬 바닥에 누워있던 어린아이가 기침을 했다. 치켜뜬 눈은 온통 하얗기만 했다. 콜록콜록. 형, 누구 왔어?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였다. 흥, 이까짓것 먹지도 못하는 걸 도로 가져가. 아이가 보퉁이를 일양 앞으로 던졌다. 일양이 얼른 보퉁이를 주워들었다. 창이 너 도둑질은 하지 말라 그리 일렀거늘. 거지가 호통을 쳤다. 그럼 어떡해. 다리가 배고프다는데 약도 지어야 하고. 창이가 기를 쓰며 대거리를 했다. 형, 나 이제 배 안 고파. 다리가 바들바들 떨며 말했다. 불어 지어내는 말이 분명했다. 내가 얻어온 밥 먹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지가 허리에 찬 보퉁이를 풀었다. 나물과 섞여 있는 찬밥덩이가 나왔다. 창이가 밥덩이를 냉큼 집어들었다. 다리야, 밥 먹자. 창이가 다리를 안아 일으켰다. 형 먹어. 나 이제 정말 배 안 고파. 이거 형 먹고 대신 재미난 얘기 해줘. 다리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일양은 나가지 못한 채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일이야 고되었지만 배를 곪지는 않았다. 그게 무언지 모르나 찾았으니 되었수. 이들을 관아의 고에 바쳐 쳐 죽이지 않을 양이면 이제 돌아가슈. 거지가 일양을 보고 말했다. 일양은 관에 고에 바칠 생각 따위는 눈꼽만치도 없었다. 저 괜찮다면 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어도 될는지요. 모두가 놀라 일양을 바라보았다. 일양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와 창이 곁에 앉아 보퉁이를 풀었다. 홍길동전이 나왔다. 일양이 수연을 생각하며 몇 날에 걸쳐 필사한 서책이었다. 일양이 책을 펼쳐들었다. 손이 고불만치 추운데도 일양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샘솟았다. 큼큼. 일양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고운 일양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더해져 때론 곱다가도 어느 대목에서는 굵은 울림이 되었다. 문장에 가락이 더해져 장단을 이루었다.
정말 그리 좋은 곳이 있을까요? 잠자코 듣고 있던 다리가 율도국 얘기를 듣고 물었다. 그럼 그곳에서는 배 골치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누구나 행복하게 산단다. 일양의 입에서 꾸민 말이 술술 나왔다. 아니, 굳이 꾸민 말도 아니었다. 일양은 진정으로 그런 곳이 있을 거라 믿었다. 나도 가고 싶다. 다리가 우물거렸다. 분명 다리는 꼭 그런 곳에 갈 거야. 일양이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리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야기가 참말 재미나요. 아씨 목소리도 곱고 더 읽어주세요. 다리가 해맑게 웃었다. 말을 하는 짧은 동안에도 숨소리가 거칠었다. 뱃삭 마른 몸과 곰주림으로 누렇게 뜬 얼굴은 보기만 해도 안쓰러웠다. 일양은 눈물을 꾹 참고 책을 읽어내려갔다. 목소리에 힘을 더욱 실었다. 일양이 한참 책을 읽을 때였다. 창희가 갑자기 울부짖었다. 다리야, 다리야, 눈 떠봐. 창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흔들었으나 다리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다. 일양은 들고 있던 책을 떨구었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숨이 멎은 다리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다. 마치 아픔 없고 배고픔 없는 곳에 다다르기라도 한 듯. 일양은 홍길동전을 다리 품에 안겨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지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고맙수. 다리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요. 댁이 저승길 가는데 쉬어갈 노자를 주었으니까. 일양은 답을 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다리 혼자뿐이었다. 일양이에게 자꾸만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곧 우리 일양이가 힘을 내서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니까 환자다 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여리고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일양이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고 진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씩씩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일양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